전국에 통합교육지원청이 9곳 있습니다. 학령 인구수에 맞게 2개의 시군을 1개의 교육지원청으로 묶었는데 양주를 단일 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어 장치를 이용해 기름을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는 등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어온 주유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판매 금액만 103억 원, 피해를 본 소비자는 약 1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의정부의 한 건물에서 에스컬레이터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의정부시가 해당 건물에 대해 사용 제한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변호사 수가 늘면서 논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간절히 찾은 변호사가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주의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에 통합교육지원청이 9곳이 있습니다. 학령 인구수에 맞게 2개 시군을 1개의 교육지원청으로 묶은 건데요. 지난 2019년부터 학생 수가 늘어난 지역, 특히 경기도 신도시 지역들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곳이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학생 170만여 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들 6개 통합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입니다. 지난 1981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이 개청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동두천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양주의 학생들이 동두천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양주시와 동두천시 인구 분포와 생활권 등의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양주시 인구는 동두천시보다 약 16만여 명이 많습니다. 영재교육원 등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동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양주시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 분리에 다소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10년 만에 인구 7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학생 수 역시 양주 3만여 명, 동두천 9,200여 명으로 양주가 약 3배가량 많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인 그 교육부나 행안부에서는 다소 좀 회의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과 함께 저희 의원들이 모두 다 또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입주를 시작한 옥정 신도시 등 입주를 앞두고 있는 2곳의 신도시에는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에 맞는 교육 지원 행정을 위해서 양주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분리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제어 장치를 이용해 기름을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는 등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어온 주유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정량을 속이는 것은 물론 가짜 석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네, 판매 금액만 103억 원, 피해를 본 소비자는 약 1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한 주유소의 석유 보관 탱크, 모두 가짜 석유입니다. 탱크로리에 실린 것도 가짜 석유로 모두 회수합니다. 공사 현장의 건설 장비에도 가짜 석유가 판매됐습니다. 경기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를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로 석유업자 2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 4명은 주유기에 불법 제어 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4월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석유업자 B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1,300리터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B 씨는 투병 중인 지인의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불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 수사 중에도 재적발되었거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증거 자료 등을 은폐 파손하는 행위, 대규모 석유 불법 유통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여 탐문 수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이 불법 유통시킨 석유 제품은 총 650만 리터, 시가 103억 원 상당입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만도 약 12만 명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근 의정부의 한 건물에서 에스컬레이터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의정부시가 해당 건물에 대해 사용 제한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7일 에스컬레이터 붕괴 사고가 난 의정부동 상가 건물을 방문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부실 공사로 인해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점주들의 생계도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9층, 지하 4층 규모로 지난 1998년 준공 허가를 받았는데요. 지난 5월 31일 지상 5층의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이 천장을 뚫고 3층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100만 제곱미터 미만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한준호 국회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경기도는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시개발과 물류산업단지 지정 권한 등이 강화돼 지역 현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간절해서 찾게 된 변호사가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변호사 수가 늘면서 논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함철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사건을 수임받은 후에 이게 불성실한 변호사들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얼마 전 모 변호사의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사건을 계기로 사건 수임 후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 내용 및 사례집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수임 후 변론에 불출석하거나 수임료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특히 모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의뢰인 소송 비용을 빼돌렸는데 감독하지 못했으며, 다른 변호사는 의뢰인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고 일부만 반환했고 소장 접수 지체 및 수임료 미반환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법 쪽의 전체 신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업계에서 좀 반성도 필요해 보이고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조계 전반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변협에서는 소송 불출석 등 불량 변호사 사례의 대부분 과태료나 정직 처분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짐에 따라 앞으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중한 징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불량 변호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징계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혹시 모를 의뢰인분들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여 변호사 배상 책임에 가입하는 양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일반 시민들이 선별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소송 맡긴 변호사가 좀 믿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요즘 변호사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본인의 경력을 허위로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저가를 수임하는 경우들이 늘어남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광고나 이력에 너무 치우쳐 결정하시기보다는 직접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면서 믿을 만한 변호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낮았고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다투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는 있는 걸까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 지급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은 0.03명. 그런데 아동 1명당 인프라 예산을 똑같이 투자를 하면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돌봄센터나 어린이회관처럼 보육 기반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인데요. 영국의 한 인구학자는 이미 17년 전에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이제라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와 특색 있는 맞춤형 사업에 초점을 맞춰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